윤여민 FP하고는 자동차 부품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도 약간 빨간불을 켜더니 다시 보합권으로 내려왔네요. 부품업종들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현대차, 기아에 좀 납품을 하고 네네. 있는 부품들 회사들 제가 뭐 크게 한 두 회사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SL이든지 화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빨간불을 좀 켜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 뭐 대장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뭐 SL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근에 좀 하락장에서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뭐 한 28,000원대 부근에서 좀 단기 저점을 좀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뭐 1분기에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분명히 나왔었죠. 이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좀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LED 램프 관련된 가격들이 좀 이제 ASP 평균 판매 단가가 좀 올라가면서 사실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ED 관련돼서 지금 램프 채택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특히 네. 이제 GM 관련돼서 또 이제 좀 어떤 납품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BMW라든지 뭐 스텔란티스 같은 유럽 고객사도 좀 추가로 좀 확보를 해놓은 상태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제 증설을 한다는 부분들 여기에 좀 수요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SL 같은 경우는 이제 BMS라고 해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관련돼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좀 추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의 어떤 그런 전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자동차 부품 중에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여기다 또 전기차 어떤 전환 여기다 또 현대차 어떤 미국 네. 투자의 어떤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SL, 화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계속 저점에서 꾸준히 좀 모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참 불을 뿜었던 회사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신텍, LG이노텍, 뭐 해성 DS 다들 지금 조정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하락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제 반도체 중에서 좀 섹터로 좀 나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네. 기판 업체들 같은 경우 1분기에 그래도 좀 불을 좀 뿜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시장에 좀 투심이 악화되다 보니까 좀 같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심텍 관련돼서 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패키지 기판 부분은 좀 구조적인 호황에 대한 부분들 계속 예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그래도 좀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실적에 관련된 부분은 뭐 여지없이 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00% 이상 증가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2분기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좀 소개시켜 드렸던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2분기 지금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상당히 상향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가 뭐 4만 원대 이상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지금 뭐 전년 동기 대비 30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좀 얘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최근에 어떤 이제 하락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의 투심이라든지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루머들로 인해서 좀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실적에 대비했을 때는 좀 주가가 상당히 저렴해지는 어떤 구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 섹터가 좀 반등을 할 때 그래도 1분기 때 좀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 2분기 때 좀 가시성이 있었던 기판의 어떤 이런 업체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뭐 기판 업체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관심권에 두고 한번 좀 2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을 좀 계속해서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불을 뿜을 때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지니까 많이들 네.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들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주가 빠진 상황으로는 뭐 30% 이상 손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요. 네. 속절없이 당했다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30% 손실 나는 상황에서도 지금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대덕전자를 뭐 소개를 시켜드렸을 네네. 때는 그래도 한 2만 원대 초반에서 지금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고 제가 이제 3만 원이 넘어가면서는 좀 어느 정도 수익에 대한 실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떤 트레이딩을 하셨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수익하신 어떤 이런 현금을 다시 한번 좀 밑에서 추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냥 아무래도 그냥 뭐 수익을 그냥 실현하지 않고 그냥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네.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점 대비 30% 이상 지금 조정이 나온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을 하기보다는 일단 단기에 대한 저점을 좀 잡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좀 보유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마음이 하겠습니다. 쓰려도 좀 더 갖고 있어 보자. 차던지 관련주들을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모화학과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LNF와 첨보까지 2차전지 소재주들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이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변함이 없는데 연이틀 크게 조정받고 있거든요. 신규 진입 시기를 보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접근하기 괜찮을까요? 윤여민 FP님. 지금 현재
사실 시장 대비해서 좀 많이 잘 네. 버텼던 종목들의 지금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던 뭐 코스모학 같은 경우도 한 7% 이상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한 5%대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좀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보게 된다고 하면 기관이라든지 연기금 같은 경우는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외국인의 어떤 이제 매도에 따라서 좀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8만 원대를 좀 상당히 잘 지키다가 오늘 좀 낙폭이 나오는데, 지금도 꼬리를 달면서 지금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번 뭐 얘기가 나왔죠. 2차전지 쪽에서 양극재 이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종목들에서 뭐 나노신소재, 코스모학 같은 종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못 사신 분들, 특히 이제 신규 매수가 좀 힘들어서 좀 고점에서 좀 아쉬웠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어떤 매수에 좀 기회를 주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어떻게 보면 구조상으로 지금 원가를 판가에 전환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구조적 성장 플러스 지금 인플레이션의 어떤 해치 용도로서 네. 좀 많이 좀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시장에서는 시장 대비 좀 강한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2차전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좀 유효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념인 FP가 가져온 공략주는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관련 회사인데요. 어제 레고캠 바이오 주가가 조금 오르는 모습을 제가 체크를 했었는데, 어떤 회사고 또 어떤 관점에서 가져오셨는지 좀 얘기를 들을 텐데요. 먼저 이창용 한흥천재가 앞으로 물가 흐름 불확실성이 좀 크다라는 얘기를 했네요. 조금 약간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전해드리고 레고캠 바이오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레고캠 바이오를 좀 시작으로 해서 제약발 섹터들이 상당히 많은 학회가 좀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미국 임상 종양 학회 좀 끝났죠. 여기서 지금 ADC 관련돼서 좀 항암제가 좀 상당히 뜨거운 관심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N02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신약을 준비 중인 또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레고캠 바이오,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레고캠 바이오 쪽에 좀 최대 파트너죠. 영국의 익스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도 임상 1상 계획을 좀 발표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기술 계약 이전이 지금 이제 2개가 있기 때문에, 임상을 좀 진입하게 된다면 이 기술 이전과 관련돼서 마일스톤 일부가 좀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지난 5월 31일 날 미국 FDA 쪽으로 해서 특허권을 좀 취득했다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자기 희생기를 좀 포함한 집합체 및 이의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좀 취득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ADC 관련된 특허 좀 더 좀 어떻게 보면 강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9월 달에 유럽 종양학회가 좀 열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여기 좀 파트너사죠. 복성제약에서부터 지금 이제 1상, 2상 지금 진행 중인 어떤 이러한 ADC 관련돼서 또 결과가 좀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쪽에서 봤을 때 ADC 플랫폼 관련된 기술에 대한 입증력이 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러한 좀 글로벌적인 좀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미국 쪽에다 지금 보스턴 쪽에다가 현지 법인 ACB를 좀 설립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 계속 좀 타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지금부터는 좀 충분히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그 가운데서 기술 수출에 관련된 좀 많은 실적을 쌓은 레고캠 바이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